네, 4월 3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조국혁신당 법조계의 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취재편이죠.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의원님 왜 웃으십니까? 네, 차규근 의원님 그리고 전략계획위원장 맡고 계신 검사 출신이시죠. 예, 이규현 위원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인사가 좀 약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평소와 다르게 세게, 세게. 네,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 차규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거리에서 뵈면 더 힘차게 하시는데 아무래도 스튜디오다 보니까 마이크를 조금 세워주시고요. 네네네. 저는 자꾸 의원님 보시면은 그 개그맨 차홍렬이다, 차홍렬. 제가 이름을 붙여서 차홍렬. 예. 차규근, 이홍렬 합쳐서 차홍렬. 제가 언젠간 할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끝나면 제가 반드시 섭외해가지고 우리 이홍렬 선생님과 차규근 의원님을 함께 두 분 모시고 방송을 제가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내일입니다. 내일인데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뭐 무용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자 우리 차규근님 내일 어떻게 선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내일 그 선거 전망 전에 오늘이 4월 3일입니다. 네. 예, 4월 3일 오늘 저희 뭐 지도부도 제주 4.3 행사에 참석을 가셨는데 그 4.3 유가족분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드립니다. 네. 예. 내일 뭐 선거가 오전 11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잘 될 겁니다. 예. 끝입니까? 8대 빵. 8대8. 예, 우리 위원장님은 예, 그 내일이 그 24절기로 청명 아니겠습니까? 내일 청명이에요? 예. 그 청명이 그 뭐 이름도 그렇지만은 이게 하늘이 한층 맑아지는 날입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8명의 현인들께서 내란 세력이 먹구름을 걷어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이제 밝은 햇살, 맑은 하늘을 이게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실 것으로 앙망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정말 그런데 그 두 분 다 법률가시고 평생 법으로 하시다가 이제 정치권에 오신 건데 그 아무리 기각결정문을 쓴다 한들 안 써질 거다라는 게 이제 그 대체로 법조인들의 시각인데 실제로 뭐 어거지로라도 억지로라도 쓸 수 있겠습니까? 그 기각 또는 각하. 쓸 수 없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한덕수 그 결정문에서 독특한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 세 분이 또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탄핵 사건이랑 윤석열 탄핵 사건 틀립니다.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한덕수 탄핵 결정문에서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았어요. 예. 전혀.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심정을 굳히고 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주 절제를 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안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한덕수 결정문을 비교해서 윤석열 결정문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한덕수 결정문에서 한 명이 기각, 두 명이 각하인데 그렇다고 뭐 윤석열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 뭐 전혀 그 설득력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5대3 기각설이 확 돌면서 정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냐하면 이게 계속 늦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당초 뭐 3월 9일, 14일, 21일, 급기야 28일 설마 이재명 대표 선거 전에는 할 거다. 정치적으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에 할 거다 했는데 28일을 기한을 넘기고 드디어 4월이 되면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한 가운데 SBS 기자의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확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한덕수 총리가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한다 이러면서 이제 확 어려워졌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5대3 기각설이 돌았다고 봐야 됩니까? 조금 이렇게 좀 상식적인 법조인이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낸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네. 근데 그 박근혜 때도 그 마찬가지로 5대3 설이 좀 막판에 돌았고 심지어 청와대까지 당시 청와대죠. 그때 보고가 돼가지고 축하 파티까지 준비했었다고 하던데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막상 까보니까 이제 8대 0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약간 보수 성향의 안창호 재판관이라든지 서기석 재판관에서 대단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분들께서 오히려 가장 선명한 판결을 내려주셨거든요.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양상으로 좀 돌아갔던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윤석열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법기술을 이용해서 탈옥을 해서 지금 밖에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경찰이라든지 뭐 그런 좀 국가기관에 여러 가지 동향을 갖다가 조금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뭐 약간 뭐 실체는 모릅니다. 아마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네. 동향을 갖다 좀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8대 0으로 보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엄연히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심기경호성으로 좀 어떤 실체와는 다른 사실 확인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확인이 되면은 공무상 기밀 누설이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잘 보안이 잘 지켜졌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추측에 기반한 어떤 심기경호성 어떤 보고가 있었지 않았나. 또 그런 걸 갖다 또 어떻게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보도도 나오고 또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이게 뭐 밭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엄청 여러 돌리고. 호도성인 좀 위험 비어가 광범위하게 유포가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8대 0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대 3설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좀 불안해하시고 네. 그런 점이 사실에 기반한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할 필요는 있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네, 어제도 사실은 이제 밭글이 좀 돌았는데 실제로 뭐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선고기일 전까지 5대 3 이었던 걸로 보인다.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 권한대행이 기일을 안 잡고 있었던 거다. 기각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기각을 하면 이거는 헌재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최상목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8대 0으로 마은이혁 임명 안 한 것은 위헌이라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결정을 내리면 위원을 거듭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할 수가 없어서 안 잡고 있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인용파가 늘어났다. 그게 모 재판관이다. 그러면서 이제 급변침한 거다. 3월 28일 이후에 급변침을 해가지고 6대2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6대2나 7대1이나 8대 0이나 세 가지 종류 다 좋다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선고 기일이 잡히었다라는 게 어제 또 돌기도 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상세하게 설설설을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궁금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취재 편의점 보시고 야 장윤선 풀어봤더니 또 이런 얘기가 있대라고 하면서 또 이게 저작거리 민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을 좀 돈 사실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린다. 조금 더 설명. 네, 좀 더 설명. 이게 선고 기일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맞습니다.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비해서 그때 61일, 93일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뭐 3월 원래는 3월 20일 또는 늦어도 3월 27일 정도까지는 뭐 28일 전에 나오지 않겠냐고 생각했는데 그걸 넘기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진짜 억측에 불과한 것이고 언젠가는 또 뭐 이렇게 알려질 수는 있겠지만 내부 사정들이 그러니까 좀 이제 최대한 뭐 헌법재판소를 이게 뭐 다른 걸 뭐 선임기관을 빼고 해석을 해보자면은 과거에 생각해보면 과거에 이제 노무현 박근혜 두 분 사례와 좀 다른 게 그때는 이 사건들 말고는 다른 탄핵 사건들이 동시에 기류된 게 없었어요. 딱 그 탄핵 사건들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 헌나 1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 윤석열 이제 탄핵 사건 8번이죠, 같은 8번. 경우는 엄청 많은 탄핵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류가 돼 있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부터 또 이 먼저 이 가지치기 하는 또 순서대로 또 뭐 이 접수된 걸 심판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부담감도 좀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좋게 해석을 하자고 좋게 본다 그러면은 과거와는 달리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인 탄핵 사건들에 대한 심리나 평이나 편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하나하나가 아까 뭐 한덕수 이 사건 같은 경우 탄핵 사건 같은 경우도
혹시나 이것이 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어떤 예단이나 어떤 걸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토시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아마 썼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그런 결정문 작성이나 평의 편결하는데 네. 과거의 두 사건에 비해서 과거의 노무현 그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비해서는 네. 훨씬 더 좀 많은 시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네. 게 최대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뭐 한번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당초 최대한 빨리 이제 그 네. 변론 뭐 준비기일 변론기일을 그렇습니다. 지정해서 빨리빨리 지정을 하겠다고 했고 했잖아요. 또 우선적으로 네, 또 하겠다고 최우선적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하겠다고. 예. 근데 그 약속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뭔가 억측들이 또 남부하고 또 3월 26일인가요? 이재명 대표 네. 2심 선고 네. 기일 그 전까지도 선거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이 헌재로서도 이런 뭔가 억측들을 초래한 네.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저 정영식 재판관이 이 탄핵 심판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3월 7일 날 구속 취소가 되고 3월 8일 날 석방돼서 나오면서 뭔가 축이 크게 흔들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기일을 못 잡고 헤매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 가운데 저는 아까 역시 검사 출신 이규원 위원장님 말씀에 이제 딱 꽂히는 게 심기경호라는 네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5대3 기각설이라는 게 그러니까 석방되어 나온 윤석열의 어떤 심기경호를 위해서 정부기관 모초에서 뭘 만들었을 개연성입니다. 사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발하지 마시고요. 이걸 만들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그걸 또 뭐 쭉 돌았을 거 아닙니까? 쭉 돌면서 그 검찰에도 갔을 것이고 그거를 입수한 뭐 방송국의 기자가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보수 언론에서 어떤 사실을 뭐 전하는 기사를 쓸 때 사실은 그게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그 플레이를 해. 그 플레이를 어떤 주자로서 맞아요. 뛰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자꾸.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5대3 설도 좀 그런 기획된 설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일면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내일 대통령 탄핵 선고인데 오늘 일면 머리 기사가 뭐냐면 이제는 개헌이다. 개헌하라는 거잖아요. 그 깜짝 놀랐어요. 그런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기근 의원님께서는 조금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 지정이 좀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주셨는데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거고 조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부정적은 아니 좀 다른 시각에서 조금 말씀을 살짝 드리면은. 사실은 이게 어쨌든 간에 기존의 노무현 박근혜 사건과 비교해서는 결심 이후에 선고기일 지정이 한 3배가량 늦어진 건 맞습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38일만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보면은 그 실체적 요건, 그러니까 실체적 쟁점이 한 5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국회 봉쇄라든지 선관위 침탈이라든지 정치인 체포 뭐 5개가 관련해 가지고는 그것을 도저히 사실상 생중계가 된 부분이거나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도저히 위헌이라고 보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위헌은 분명한데 헌법재판 그 탄핵 심판의 특성상 그게 위헌이더라도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한지에 대해서는 개별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실체적 쟁점이 5가지면은 5가지가 다 그것이 위헌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위헌이면은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한지, 중한헌법 위반지에 대한 개별 판단이 다 따라야 되는데 물론 5개의 실체적 쟁점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중하다라고 하면 파면인 것이죠.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제 판결을 할 때는 그 5가지에 대해서 다 그 판단해줘야 되는데 그 일부 좀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께서 아무래도 뭐 추측입니다만은 이재명 선고도 좀 궁금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위헌은 맞다. 하지만 나는 그게 5가지가 쟁점에 대해서 모두 헌법에 파면에 일 정도로 헌법 위반이 중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조금 지연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고 이런 좀 약간의 있었던 이견이 해소가 되었느냐.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헌법재판관 중에 가장 지연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이는 한 분에 대해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왠지 여기서 홍보 들어가네. 그래서 그 조국혁신당 홍보. 기자회견을 보시고 갑자기 뭔가 좀 약간 이견이 갑자기 잘 해결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그렇게 저희 당에서 평가하는 견해가 좀 제법 있고 그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 기획을 제가 했습니다. 정치인 DNA. 검사 DNA인 줄 알았더니 정치인 DNA가 있으셔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위자료 청구 소송이 결정타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저희도 처음에 검토할 때는 저희가 기한을 뒀거든요. 처음에는 4일까지로 기한을 드릴 것인가 헌법재판소에 아니면 11일까지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견해 대립이 있었는데 벼랑 끝에 서야 된다. 국민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신다. 그래가지고 4일까지 선고기 지정이 없으면 우리는 들어간다. 맞아요. 10만 명 이상 모아서 들어간다라고 했더니 바로 감쪽같이 선고기일이 지정이 된. 감쪽같이. 이게 오비일학이 아니라 이게 나름의 뭔가 인과율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라고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기 이규현 우리 정협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좀 시간 끌기 한 게 아닌가라고 저도 뭐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을사년 120년 전에 을사 오적이 있었다면은 이 사람들이 당신들 을사 흔적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뭐 그런 것도 제가 글을 쓰고 또 뭐 헌법재판소가 개헌 면허소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저도 뭐 신랄하게 좀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뭐 이제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된 상황에서 또 헌법재판관님들 많이 좀 믿고 싶습니다. 뭐 하루 앞두고. 근데 그 전국민 화병 위자료 이 얘기 좀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수정이라는 것이 아무런 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광장 민심의 대변입니다. 저희가 광장에 지금 몇 달 동안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소송 왜 안 하시냐, 해야 된다. 우리 진짜 열불나 죽겠다. 자다가 벌떡 일어선다.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고 저희가 광장 민심 대변 차원에서 기획에 대한 측면이 있고요. 또 근거가 없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의 내란과 그 일련의 행위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마땅히 사법 이런 회복적 사법 이런 국민들의 이러한 좀 고통을 치유해 줘야 될 마땅한 책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갖다가 선고 지연으로 인해서 가중시켰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왜 그러면 지연이 되고 있으면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를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알 권리 영역인 것이고 그것을 국가기관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설명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 의무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근거도 있었다. 다만 선고일이 4월 4일 이전에 지정됐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조국혁신당은 추진력이 대단하다. 이규원 참 잘했어요. 바른길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보니까 댓글창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모두 참 잘했어요. 끝까지 잘합시다. 이런 이제 의견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일정 정도의 온라인상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일정 정도 발현이 되고 있는 거다. 이런 댓글창에 올려주시는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라는 게 바로 이게 댓글창이 담벼락이 아닌가 싶고 이런 적극적인 참여가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